저는 국민연합 비전에 대해서 한민족 공생 공영 행복 공동체 실현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한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남북 분단 상황이든 통일이 되든 여하튼 한민족이 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국민연합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서울 시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30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에 버스 기사가 없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으로 말하면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히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수 없는 대학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설도 교수도 없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정말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인 3차 산업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기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차르트 곡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이 곡을 언제 누가 작사했던 것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곡은 인공지능이 작곡한 것입니다. 고흐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감을 매길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걸 딥러닝 시켜가지고 이 청춘 남녀의 사진을 주고 인공지능이 그림 그리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흐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팔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현실들이 지금의 현실인데 과연 미래에 어떤 세상이 다가오게 될까?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기존 인류가 슈퍼후먼과 경쟁할 수 없어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30년 후에 기사 없는 버스가 등장을 했는데 뭐가 없어질까?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등과 전쟁. 지금도 여전합니다. 기사 없는 버스는 등장했지만 이건 여전합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 빈곤의 문제 여전합니다. 질병과 전염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기후 문제 이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려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쪽 면은 엄청난 이성의 극대화, 과학의 극대화가 와 있지만 한쪽 면을 보게 되면 되려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 위기적 상황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 한반도는 지금 분단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분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GPT에게 물어봤더니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가 뭔가? 그랬더니 5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냉전,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탈식민주의, 새로운 국가 형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125개 국가가 새로 독립했고 생성되었습니다. 경제적 글로벌화와 기술혁신,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현실 놓고 보게 되면 남쪽은 1950년대 국민소득 1인당 67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3번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형으로 33,000불세가 됐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지금 1000불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반도의 경제성장의 환경이 뭐였던 것인가? 거기도 5가지 답을 주었습니다. 냉전 종식, 국제정치의 변화, 세계화와 국제무역,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 외국 투자 유입,
국제기술 발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변화하게 된, 또 세계가 변화하게 된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냉전의 종식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서냉전이 지금도 계속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 전쟁이 왔을지, 무슨 변화가 있었을지,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까지 평가해 놓고 본다면은 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오겠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냉전은 누가 어떻게 오게 됐던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벌써 2500년 전에 대답하시기를 과거를 봐라. 아까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과거를 봐야 미래가 보인다. 냉전 종식은 어떻게 오게 됐던 것인가? 아무래도 미소냉전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정권이, 소련의 정권이 어떤 변화 가운데 내기왔던 것인가? 문성명 총재 양의원께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공산주의로서는 인류가 꿈꾸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물론 사상, 물질 중심으로 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간의 행복도, 인간의 공동체 행복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증법적, 투쟁적 사고 논리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결국 인류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보시고서 성공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탈냉전 시대를 관심 가져오셨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부터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미국의 그 전에 공산주의 종원선언 장면인데, 그래서 1985년도에 세계평화교수회의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언하게 합니다. 이때 세계적 상황은 브레이네프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될 때였습니다. 남미 전체가 거의 파랗게 물들 때였습니다. 한반도도 대단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는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70년으로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당신만의 견해였습니다.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탈냉전으로 가는 운동을 전개하시는데, 그 결정타 하나가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는데, 미국이 그렇지만은 언론사들 모두가 다 후보를 지정을 합니다. 그 정책적 지원을 하죠. 바로 이 자리에서 문 총재께서는 레이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미 카터가 재임하던 중에 세계 공산국가가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도 7,000명을 줄였습니다. 재선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시는 시각은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경우에 한반도 문제, 세계 문제는 굉장한 어려움을 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레이건을 지지하게 됐었고, 언론사 뉴스 월드라고 하는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레이건 정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파격적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까지 했었는데 레이건은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후에 그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은 귀하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재가 주심을 감사드리며 본인의 명분은 철저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레이건은 감사의 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워싱턴 타임즈가 내걸었던 정책, 미국의 정책이 바로 뭐였던 것인가? 그게 방위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문 총장님께서는 언론사 세계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는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게 됩니다. 이유는 워싱턴에 진보주의적 신문만 있었고 보수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게 됩니다.
이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우주 방위 전략으로 세우게 만들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며 미국의 여론을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결국은 미소 경쟁에서 소련의 핵무기를 해제시키는 그런 방향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도에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시대 정책을 철회하라,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하겠다라고 주장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철저하게 고르바초프에게 보시는 것처럼 검증 없이 동의할 수가 없다. 미군 계획대로 시리아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그 결과로 소위 군축 합의를 하게 됩니다.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 50%를 감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저서 선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레이건과 내가 1985년도부터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상상이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소련이 개혁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와 레이건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르바초프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료그라드 선언을 하게 돼서 동구권 국가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이제 국가의 정책을 소련의 지배권 내에 있지 않고 소위 국가 방향들을 결정하게 되면서 개혁의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당시의 외무부 소련의 장관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레이건이 83년도 3월에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은 소련의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 대결로서로부터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이르렀다라고 그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 10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레이건은 이번 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는 함께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전해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즈였습니다. 문총재님이 창설하신 이 신문에게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대체적으로는 사실은 문총재님께 직접 보내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런 차제의 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주재하는 상황 가운데서 문총재님은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됩니다. 민간인과 정부의 대표자가 만났었는데 이 자리에서 문총재께서는 고르바초프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개혁과 개방의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주의가 아니고서는 미래 인류의 궁극적 평화와 인류의 꿈을 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련은 이제 문을 내리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70년 만에 문을 내리게 됩니다. 제12차 세계언론인 대회 창구회장 메시지에서 문총재께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991년 12월 25일 공산주의 제국의 재상에서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기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10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을 투자했다 해도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서 우리가 이미 정보했습니다마는 소련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소련의 보수계를 대표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쿠데타에 고르바초프가 졌다면 그렇다면 결국 냉전의 종식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상황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누가 이걸 막았던 것인가? 그런데 문 총재께서는 이미 그 이전 80년대 중반에서부터 소련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련 국내에서 보신 것처럼 약 3만 명을 교육하게 되고, 그 뉴욕에 데려다가 3,500명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자유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크렘린 광장에 보수기를 대표한 사람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그때 고르바초프는 휴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걸 막았던 것인가? 신문에 보도가 나온 것처럼 크렘린 광장에서 수천 명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인간 사슬 탱크 진입을 막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걸 막았던 것인가? 당시에 소련의 교육부 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공산당 부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교육받았던 젊은이들이, 소련 내에서 교육받던 젊은이들이 이 쿠데타를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이제 서기장에서 내려와서 평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위 냉전의 전 과정 가운데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책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소련 내부의 변화를 세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최종 그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그 정책을 늘어주겠던 배후에 문성민 총재 하나교총의 양임을 계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에서 물러나면서 그랬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대사건으로서는 소련 연방이 등장했고 소련 연방이 붕괴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4년 후에 그는 서울에 옵니다. 1994년도에 세계평화 정상회의가 열릴 때 그는 한국을 찾아옵니다. 문 총재께서는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바로 한남동 공간으로 갔습니다. 두 분이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소련의 대통령은 내놓았지만 진정한 평화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고, 당신이야말로 평화의 영웅이며 러시아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을 마르크스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오직 미하일 고르바초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20세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냉전의 종식이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대한민국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분단 구조 가운데 있지만 얕은 통일로 갈 수 있는, 또 세계 평화로 갈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을 닦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레즈네브 독트린을 막고 냉전의식 역할을 했던 이라크는 과연 누가 했던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중간에 레게로게 만드신 분이 바로 문성민 양이분이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통일 문제입니다. 이런 탈냉전 이후에 변화가 온 토대 위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분단 상황이 있는데, 이 분단 상황 가지고 한민족의 또 한국의 미래가 과연 긍정적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단 구조 가운데서는 절대로 우리가 단단한 세계 선진국형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전력으로 말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날 전쟁을 줄 알았었는데 러시아가 어땠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 상황을 보십시오. 전력 가지고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반도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내년도
전망하기를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미래가 밝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그런다면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야말로 총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G4, G2로 갈 수 있는 만큼 미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현실로 보게 되면은 적어도 한반도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진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9.19 합의는 폐기됐습니다. 북한은 지금 또 4대 세습을 한다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통일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양 국가 간에 소위 양 국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부 간의 정책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화하고 화해 협력하고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목을 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적 통일에 대한 여건을 놓고 보게 되면은 분열 현상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회의론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 국민적 합의 있습니까? 민간적 통일운동 있습니까? 아까 독일 통일운동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독일 통일운동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독일 속국 가고 싶은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독일 통일은 민간 주재 준비 과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만이 국가정책이 또 정부의 방향성들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민간주재 통일운동 거의 전무한 상태다. 거기다가 국정원 특별히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한 사상국가입니다. 이것을 평가하기는 종교학에서는 종교 단계로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전혀 지금 현재 정말 상태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동안 통일을 이룬 국가가 있었죠. 베트남이 통일되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양대 대립이었었죠. 남쪽과 북쪽에. 남쪽이 사실 원란이 강했었죠. 근데 결국은 공산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멘이 연방에 통일했는데 내전 상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했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독일 통일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와버렸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은 뒤에 너무나 부실한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통일세를 내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회적 분열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통일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가 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리 보면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로 가야 되는 것 당연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저한 준비를 가져와야 되고 국제적인 사회협력이 이것이 정부기관이든 또는 민간 주도이든 외국의 국제적인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어떤 것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강한 통일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설명 선생님의 통일운동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2분 만에 줄여버리겠습니다. 예, 문창 예념은 이렇게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총장 때 70대 중반 강연한 장면입니다. 가만히 와요. 뭐라고? 다 까버리면 그 소리 뭐라고? 안식의 진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말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한 보통 4시간, 5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를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연을 책으로 출판된 것이 약 1000여 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의 인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사상적, 이념적 토대가 돼서 실제적인 운동들이 전개되어 왔었는데, 이와 같은 삶을 두 분이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자서전 보게 되면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그리고 또한 평화의 어머니, 평화란 말이 들어갑니다. 자서전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은 특징을 보게 되면 전 분야를 위한 총체적 통일운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전 분야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합니다. 이론과 실존의 평화운동이었었고, 그리고 인류 대가족을 향한 모든 당파성을 극복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초정교 국가운동, 중동 평화운동, 유연갱신운동, 참가정운동, 청년 학생운동, 친선구호활동, 언론, 교육, 문화예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60년대 70년대 해오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셨고, 남북통일국민연합을 창설해서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시며 91년도에 역사적인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서 두 분이 의행제를 맺고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합의한 사항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4가지 사항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국적으로서 유일한 문서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추진하자. 핵 문제, 국제 핵사찰을 받자. 그리고 대북한 경제 투자, 통일구립 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 응할 용의가 있다. 그래,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남북한 소위 회담이 와야 될 준비가 되었지만 결국은 성사가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런 합의하에서 그 후에 금강산 개발 사업이 전개가 되었고, 통일그룹에서는 평양관광 사업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신 것처럼 평화자동차 사업, 보통강 호텔, 국제평화센터, 컨벤션 센터입니다. 문화교류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양이분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대가족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반도는 어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구촌에는 전쟁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전략가들은 앞으로 전쟁이 난다면 어딜까? 두 군데를 지적했습니다. 한반도하고 대만 해협입니다.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또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될까? 이건 누구도 함부로 단언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 해답을 지금 하나님 대통령께서는 참사랑 하나님주의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한 철학과 사상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주의 운동으로 돌아가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류의 부모로서의 신관, 모든 종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서의 종교 형제론을 주창하시며 하나님주의 운동을 하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6천년간 인류는 부모 잃은 고아로서
유리고개하며 자기 중심하고 살다 보니 전체를 보지 못하여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의 기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대로 놔두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나무토노국민연합은 10년에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공생공영 행복 공동체를 실현을 우리의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5가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통일준비 범국민운동 확산해 나가고 남북 통일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제적 통일의 기반을 민간주도로 펼쳐나가고 기획대로 통일의 장을 구축하고 그리고 통일 담론 확산해 가자. 그의 각 실행 과제를 5가지씩 25가지를 저희가 쭉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각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전문인의 자문을 구하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명적 과제인 한반도 문제, 세계 평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재능을 좀 기부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 한국이 산업화 초석에 있었습니다. 60년대에서부터 한국의 간호보조사들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의 광부들 그 이야기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정말 여기에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었죠. 처음에 갔었을 때 그 우리 간호사들 광부들 놓고 강연 원고를 가져갔는데 2줄을 읽고 못 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독일 수장과 함께 돌아오면서 차에 사도 오니까 독일 총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좀 도와주마. 그리고 저녁 만찬 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 쿠데타를 했느냐? 군사임명을 했느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의 대답이 한국도 독일처럼 공산과 민주가 대결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두었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 그래 내가 군사임명을 했다. 좀 도와주라. 그래 독일 총리가 제가 우리가 돕겠다. 그리고 차관을 빌려옵니다. 이게 시돈이 됩니다. 그 후에 중동의 수고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의 산업화도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눈물겨운 사연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민주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민주화 그냥 왔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도 피눈물 나는 초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어떤 것이 초석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저희는 백막통일준비위원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념적 토대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물질 중심만으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검증이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주의로 문제를 풀어가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가치관 혁명에 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 정립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들 그리고 전쟁, 고난,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주의에 의한 인간 인성 회복 운동을 통해서 미래의 사회는 인류가 꿈꾸고 있는 평화 공동체로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합에 대한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성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